수리 비용이 크게 좀 나갈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안에 그 연도가 조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시다가 뭐 이상이 있으면 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노후화돼서 들어가는 수리 비용 말고는 뭐 크게 누수라든지 크게 비용 들 거는 많이 없는 상태네요. 그렇죠. 토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건물은 공짜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저희 뒤에 보이시는 다가구 주택이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정왕동에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 물건 인근지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일단 사건 번호를 말씀드리면 23타경 6300번이고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16-6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보시다시피 뭐 1층에 뭐 상가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면적은 6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약 158평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재 감정가 9억 5,800에서 두 번 유찰돼서 4억 7천까지 지금 저감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감정가 대비 51%까지 저감이 돼서 49%까지 떨어진 물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시간대가 학교하는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이 뭐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집으로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아이들 막 뛰어가고 있죠. 여기도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 저렇게 실내화 주머니 이렇게 들고 다녔었던 그 추억이 있는데, 실내화 주머니를 또 가만두지 않잖아요. 맨날 이렇게 돌리면서 이걸 날리기도 하고 이걸로 애들끼리 장난도 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좋네요.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샤시 자체가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고 초록색으로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연식이 좀 느껴지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제가 건축물 대장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용 승인일이 무려 1999년입니다. 약 25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맞추게 되면 임대가 사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물건들을 낙찰 받게 되면 외관이나 내관 전부 올 수리를 진행한 다음에 임대를 맞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볼 때도 어느 정도 수리 비용이 좀 들어가야겠구나,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물건을 또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감정가가 9억 5,800인데 약 4억 7천까지 떨어진 물건이거든요. 그럼 반값까지 떨어진 물건인데, 감정평가서에 토지와 건물 별도로 감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됐던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67평 정도 되는데 감정가액이 6억 1,3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준공된 물건이다 보니까 25년 정도 됐죠. 건물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 가액은 약 3억 4천입니다. 현재 총합이 9억 5,80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토지 감정 가액이 6억 1,300인데 저희가 얼마까지 떨어졌다고요? 4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토지 감정가보다 저렴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토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건물은 공짜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정가액은 시세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감정가가 시세가 아닌 건 맞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후에 경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6개월에서 1년 전에 감정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상승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등락이 좀 심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등락이 심한 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지만,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전에 감정이 됐었던 거고, 그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님이 그냥 마음대로 이거 6억, 5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최대한 비슷한 거래 사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법원 감정가 대비해서 대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액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건을 제가 촬영을 하러 온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제 건물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물건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래된 거 말고 신축, 준신축들을 여러분들이 또 특히나 많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깔끔하기도 하고 손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물건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투자할 때는 그런 물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유리하죠. 근데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하 1층 5가구, 1층 5가구, 2층 5가구, 3층 4가구로 해서 총 19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위반 건축물로 해서 따로 등재가 된 것도 없고 19가구라고 딱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받게 되면 수익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무주택인 상태에서 19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내가 낙찰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1가구 1주택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1가구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외부와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에 딱 왔었을 때 느낀 점은 뭐냐면 99년도에 준공된 물건이고 지금 한 25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느낌은 들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갔었을 수도 있고 조금 검은색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 외에는 전면으로 봤었을 때는 특별하게 엄청 오래됐구나라는 느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25년, 30년 정도 됐으면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빨간 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마침 여기 있잖아요. 빨간 주택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빨간 벽돌은 아니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보이진 않는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외관이 아예 빨간 벽돌이 아니라서 리모델링 하는데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옆면은 조금 아쉽게도 이제 전면은 이제 벽돌로 되어 있긴 한데 측면에는 소리 들리시죠? 드라이비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저렴한 자재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다. 하지만 25년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토지보다 또 저렴한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충망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다 삭아서 다 뜯어졌네요. 도시가스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지하층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잠겨 있고요. 1층부터 열려 있는데 305호는 현재 잠겨 있네요. 301호도 지금 현재 공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개수가 모자른 거 보니까 아마 측면이나 뒷면에 또 아마 도시가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자전거랑 막 의자들이 좀 방치가 되어 있고 측면에도 확실히 관리가 안 돼서 그런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시면 싹 한번 청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하층이거든요. 그럼 지하층 창문이에요. 바로 문 열게 되면 또 쓰레기가 있으면 상대적으로도 임대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우리가 해서 우리가 임대를 빨리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해주면 조금 더 임대 맞추기 수월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샤시라든지 방충망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편 측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보면 주차장이 또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2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도로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차할 곳들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뭐 세대당 주차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 건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나 아까 제가 개수가 모자란다고 했죠. 여기에 지금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도 잠겨 있고요. 이쪽에도 현재 잠겨 있네요. 뒷면에도 이렇게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는 좀 들어가기 좀 힘드네요. 측면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래도 나름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 두 번째 줄 그 노란색 보이세요? 그 위에? 약간 좀 깨진 게 보이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물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사실 보수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미장을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은 위에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찢어졌어요. 예, 이게 뭐 손으로 일부 찢은 게 아니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손만 살짝 건드려도 거의 부서지는 방충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어컨 실외기들이 있죠. 여기도 다 LG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다 지금 LG로 다 실외기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달려 있을 것 같으니까 비용은 또 절감을 할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건물 연식이 좀 돼서 에어컨 연식이 어느 정도 됐을지는 우리가 좀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실외기 상태로만 딱 봤었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듀얼 인버터로 되어 있고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으셨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번 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지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층은 아니라서 햇빛은 좀 잘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곳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안에 좀 다 보이거든요. 저라면 여기에 좀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 하나 해놓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내부가 좀 보이지 않게끔 이런 형태로 리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원룸 투룸 임대라고 나와 있는데 주인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만 원, 무보증일 경우에 예치금 30만 원에 23만 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편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죠. 20개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 따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19가구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편함을 보니까 20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 꼭 서류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공부상과 현황상이 무조건 같지는 않거든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가 이제 반지하인데요. B01호, 2호, 3호, 그다음에 4호, 5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상 없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제가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하는 5개 없이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1층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바닥 쓰레기 보이시죠?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간지러워요.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1층인데 여기도 101호부터 10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이런 열쇠인데, 여기는 3개는 도어락을 전부 다 손잡이 있는 걸로 다 교체를 하셨네요. 저희로서는 좋은 거죠. 약간 건물에서 좀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음식 썩은 냄새? 이런 냄새 조금 납니다. 그리고 뭐 따로 벽 같은 경우는 페인트를 예전에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다 까졌네요. 창도 좀 오래됐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도 지금 현재 201호부터 20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5가구로 되어 있고 여기도 다 원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시죠. 그때 왔던 건물 있죠? 그것 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3층 301호부터 305호까지 있죠? 제가 아까 3층에 4가구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5가구로 되어 있네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3층이 4개 호실로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서에 3층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도면은 5개 호실로 되어 있어요. 도면은 지금 여기랑 똑같은데 건축물 대장은 4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애초에 4가구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황상 제가 봤을 때 3층을 4가구에서 5가구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님이 실제로 사용 승인된 도면을 첨부하신 게 아니라 2층에 있던 도면과 여기를 지금 동일하게 도면을 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도면을 좀 확인을 해서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다가구 주택은 19가구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개층이 4가구여야지만 딱 19가구거든요. 근데 여기가 5가구가 되면서 20가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불법 대수선으로 해서 쪼개기 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3층 같은 경우에는 어디 호실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하나가 1.5룸이나 2룸이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2개 원룸으로 만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에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뭐 한 25년 된 거 치고는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천장도 한번 보세요. 페인트가 까지거나 이런 데가 없어요. 아까 밑에 2층이었나요? 거기 자전거 있는 쪽. 거기 외에는 물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지금 페인트 같은 경우는. 과연 문이 열려 있을지. 역시나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옥상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 좋은데 잠겨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시흥시 정왕동에 2016-6번지 그 임대인분이실까요? 저는 갈 일이라 그건 몰라. 그러면 여기 현재 임대는 다 꽉 차 있나요? 임대요? 반지 하나는 안 차 있어요. 반지하만 공실이고 위에 다 차여 있어요? 예. 여기 그러면은 1층이나 이런 데는 다 원룸이잖아요. 그럼 월세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00에 20 정도는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받을 수 있죠. 건물에 뭐 누수가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직은 뭐 다 위에 임대했으니까 대반 누수는 없어요. 수도 누수는 그런 건 없어요. 수리 비용이 크게 좀 나갈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안에 그 연도가 조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시다가 뭐 이상이 있으면 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노후화돼서 들어가는 수리 비용 말고는 뭐 크게 누수라든지 크게 비용 들 거는 많이 없는 상태네요. 그렇죠. 여기 그럼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도 그렇고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갖고 해달라 그러면 1년에 한 서너 개씩 서너 집씩 이래갖고 다는 안 돼 있고 콘을 설치해주고 그랬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원룸이라서 옵션들은 다 풀옵션으로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침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세탁기, 싱크대, 냉장고, 뭐 가스레인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에어컨이랑 이렇게 해서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옥상을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옥상 문이 잠겨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오면 되게 찝찝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수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낙찰 받을 빌라 물건이 탑층이 아닌 이상은 사실 방수를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온 물건은 다가구주택이잖아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고 19가구까지 있을 수 있어도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수리 비용은 모두 낙찰자가 다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수리 비용을 꼭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옥상을 제대로 안 보게 되면 굉장히 찝찝한 상황인 거죠. 반대편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해가 굉장히 지금 쨍쨍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옆 건물에 올라와 있습니다. 옥상 방수를 보게 되면 방수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년에서 3년 내에 다시 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수 비용은 따로 여러분들이 입찰가에서 공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토지 감정보다 전체 가액이 더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부담은 없을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따로 비용이 나가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입찰 비용에서 따로 공제를 하셔야겠죠. 임대인이라고 해서 연락처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더니 일단은 임대인 분은 아니시래요.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고 제가 뭐 수리라든지 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봤거든요. 근데 뭐 크게 뭐 누수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 애초에 준공 자체가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수리 후에 임대를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어컨 실외 같은 경우도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여쭤봤더니 이걸 뭐 한 번에 교체하기는 힘들고 1년에 한 번 2개나 3개 정도 한 번에 뭐 교체를 하시거나 그렇게 관리하신다고 하십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침대 빼고 다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다 차 있다고 합니다. 지하만 임대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반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반지하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임대를 맞추기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인테리어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 번호는 23 타경 6300 사건이고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16-6번지입니다. 물건 종류는 다가구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67평, 건물 면적은 158평 정도 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감정가는 9억 5,800인데 두 번 유찰돼서 반값인 4억 7천에 최저가에 시작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현황상으로 봤었을 때는 지하에 5가구, 1층에 5가구,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로 해서 총 2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3층이 4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에는 5가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불법 쪼개기로 1가구가 늘어난 상태고요. 현재 위반 건축물로 따로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하지만 4가구에서 5가구로 해서 문 하나만 더 단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원상복구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원상복구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따로 산출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뭐 문 하나 정도만 막고 문 하나 정도만 트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일은 99년에 준공이 된 물건으로 약 25년 정도 된 다가구주택이고요. 간단하게 위치 좀 설명을 드리면 인근의 옥터초등학교, 그 다음 오이도 종합어시장, 오이도 선착장, 위쪽으로는 백오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요. 지적 편집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파란색입니다. 시와 공업단지, 반월산단으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꾸준하기 때문에 주거 수요도 경쟁력만 잘 갖춘다라고 하면 충분히 임대 수요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경쟁력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시설이겠죠.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더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는지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질 거고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래에는 웨이브파크 거북섬도 있고요. 차량으로 10분 정도 가면 대부도까지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 분석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소 기준 권리 확인하게 되면요. 23년도 3월 24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재 말소 기준 권리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소멸이거든요. 임차인 현황,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관리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했었죠. 근데 지하 빼고 전부 다 임차가 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나 따로 뭐 전입 내역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09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하시고 근저당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18년도에 신탁 대출을 받으시면서 코리아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리고 20년도 5월 달에 신탁 대출을 교보자산 신탁으로 갈아타시면서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23년도 3월 달에는 신탁 대출을 또 다시 갈아타시면서 주식회사 무궁화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신탁 대출을 받은 상태라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탁사랑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뭐 배당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시면 전부 다 명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재계약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재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층수대로 좀 나눠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찰 전에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라든지 수익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90% 정도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낙찰가의 90% 4억 2천 정도가 되는데요. 4억 2천 금리 5.2%를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약 18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총 4억 7천에 뭐 취득세, 법무비 하면 약 한 8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실투자금은 약 5,8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명도 비용이랑 수리 비용은 따로 별도인 점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내역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2000년 준공된 물건이 100에 21, 2003년에 준공된 물건이 70에 22만 원. 제가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100에 20이면은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건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이 건물 외에 이쪽에 건물들을 좀 여러 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임대 가격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0에 한 20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보니까 보증금 2천이고요. 20개로 되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좀 감안해서 19가구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1,900만 원, 월세는 38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종 실투자금은 보증금을 회수했을 경우에 3,900만 원이 되고요. 순월세는 200만 원, 그리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요. 20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3,900만 원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무려 61.5%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매매 효과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단 01년 준공, 토지가 68평, 연면적 149평인 다가구 주택인데요. 6억 5천에 지금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랑 지금 스펙은 비슷한데 현재 15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공부상으로는 이제 19가구로 되어 있고 현황상으로는 이제 20가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익률로 봤었을 때는 저희 물건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매매 효과를 설명드리면 또 왜 효과냐, 효과는 안 맞지 않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실거래가를 확인해봤는데 저번에 정왕동에 있었던 물건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매매 실거래가를 가져왔습니다. 04년 준공된 물건이고요. 토지는 71평, 연면적은 157평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23년도 11월 달에 6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물건이 정말 보수적으로 6억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최저가에 받았을 경우에는 매도 차익이 약 1억 3천 정도가 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3,900만 원 투자해서 매달 순월세 200만 원을 매달 따박따박 받게 되는 거고요. 수익률은 61%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는 정말 급매로 하더라도 최소 매도 차익은 1억 3천을 볼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보증금을 회수를 해서 3,9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순월세가 200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좀 든든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금이 적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했고 많은 수강생분들이 했어요.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3,900만 원 소액으로 건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액이 있다고 해서 건물 투자, 월세 투자 못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고 다가구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제가 강의를 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도권 다가구 주택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